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외국인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다시 쓸어 담는 주식이 뭐냐에 대해서 가장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2차 전지라는 거죠. 지난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쏟아진 이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2차 전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이후 주가가 바닥을 치자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본 외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린 외국인들의 순매수 자금은 252억 원으로 포스코홀딩스에는 772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대장주의 수급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반등세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김철중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현재 삼성 SDI의 주가는 초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행진은 2차 전지 업체의 주가가 충분히 낮아져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어렵게 써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충분히 뭐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등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샀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상 이 외국인이 뭐 2차 전지 종목 산 게 뭐 10개, 많게는 뭐 20개, 30개일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다? 바로 이 삼성 SDI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힘주는 삼성 SDI입니다. 근데 이 삼성 SDI를 얘기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는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그렇게 안 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왜 지금 와가지고 삼성 SDI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뭐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다양한 대장주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삼성 SDI죠? 삼성 SDI의 이 상반기 매출입니다. 일단 삼성 SDI 흐름을 보면은 2024년 상반기 지역별 매출이고요. 한국,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해가지고 지역별 매출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누가 봐도 한국 안의 매출 아니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매출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걸 볼 수 있고 핵심 매출이 어디서 나냐? 지금 이 연한 부분이 20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진한 부분이 2024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인데 사실 뭐 나머지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 예, 북미랑 유럽이다. 보시면은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북미고요. 유럽이고요. 일단 북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가 뭐 부분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얼마 차이 나죠? 유럽에서 한 1조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유럽의 매출이 1조가 줄었구나. 전체적으로 비슷했는데 유럽만 좀 많이 줄었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다른 2차 전지에 비하면 올해 실적이 잘 버텨준 편이거든요. 근데 왜 버텨줬을까?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은 줄 데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진출이 좀 더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 왜 많이 빠졌고 앞으로 이게 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지금보다 2023년이 더 2023년보다 2025년이나 2026년이 더 나아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고점이 아니어야 주가가 오르겠죠. 23년부터 24년 찍고 25년, 6년 이렇게 올라가야 주가가 뛰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상반기 매출입니다. 상반기 매출 5조 원을 돌파했던 유럽이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1년 새 매출이 1조 원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 상반기에 5조 정도 났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얼마? 4조가 났죠. 그래서 1조가 날라갔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요 감소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금리 인하로 빨리 풀어줬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배터리 판매 감소 및 가동률 하락이 유럽 지역 매출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원래 이자 우리 1% 내고 2% 냈으면은 차 대출 받고 차 리스 받고 하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뭐 이자 엄청 내야 되니까 2배, 3배 내야 되니까 수요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매출의 하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 북미 첫 합작 공장을 앞세워 돌파구를 찾으려는 행보가 뚜렷합니다. 그렇구나. 이제 뭐다? 유럽은 정상화만 시켜도 좋은 거고 앞으로 어디? 아까 전에 1등이 유럽이었다면은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지금 행보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유럽은 그냥 이 빈 공간만 채우고 미국은 이 빈 공간이 아니라 아예 위쪽을 채워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꽉 채우면은 이게 성장 아니냐? 이걸 언제부터?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삼성 SDI가. 그래서 보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1공장 양산 시점을 원래는 2025년 1분기에 하기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올해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작 공장을 빠르게 앞당기고 그러면서 2025년, 2026년에 북미에서 양산될 물량이 늘어나는, 기존의 매출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유럽은 수요만 회복시켜도 긍정적인 거고 미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있죠. 아니 삼성 SDI가 그렇게 성장할 거면 진작 성장하지. 왜 과거에는 그렇게 느렸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상승세나 주가 움직임이 다른 2차전지 기업에 비해서 약했다라는 거죠. 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2021년 하반기 미국의 공장을 가동 설립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는 달리 삼성 SDI는 투자를 하긴 할 건데 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투자하고 공장 돌리고 있는데 삼성 SDI는 2021년도에 하긴 할 거야. 그러니까 말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느렸어요. 이미 느렸다. 우리나라가 2021년 1월에서 8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가 어디였냐? 바로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미 바뀌고 있는 시기가 2021년도였는데 그 규모가 1조 7,500억 원이었죠.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추세가. 이미 중요한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은 GM, SK 이노베이션은 포드, 합작법인을 설립해 미국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근데 누구? 삼성 SDI만 미국 투자와 관련해 방법과 지역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언급했죠. 언제? 2021년도에.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삼성 SDI만 그 당시에 걸어가고 있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다른 2차 전지 기업에 비해서 상승이라든가 움직임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제가 시간별로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스텔란티스 1공장 그리고 GM 그다음 2공장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지역별로 묶어버리고 회사별로 묶어버리는 게 깔끔해서 제가 묶은 거니까 이게 시간대별은 아니다. 네, 가장 빠른 거 먼저 한 건 아니고 그냥 기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2023년에. 그래서 2026년 약 3년 정도 걸려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연산 30기가와트시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조금씩 땡기잖아요. 그럼 이게 2025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합작법인에서는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며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전량 탑재될 예정입니다. GM 회장은 삼성 SDI와 함께 셀을 제조해 북미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 전기차 생산 능력 향상을 가져올 것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GM이 누구랑? 삼성 SDI랑 2023년도에 공장 짓자라고 한 거죠. 그럼 얘네랑만 했나요? 아닙니다. 넘어가 보면은 누가 있죠? 네, 바로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짓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뒤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랑 합작 1공장이 내년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졌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1공장이 뭐냐면 이 뒤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1공장입니다.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가 합작해 미국에 구축하는 배터리 2공장 부지가 인디애나주 코코모시로 확정이 났고요. 이게 둘 다 코코모시에 들어갑니다. 1공장은 코코모시에 들어갈 예정인데 2공장도 옆에다가 또 코코모시에다가 건설하는 게 효율이 좋지 않겠냐 판단한 거죠. 그래서 1공장, 2공장 다 인디애나주 이 코코모시에 모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총 생산 능력이 67기가와트시로 1공장이 33기가와트시, 2공장이 34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원래는 2025년 1분기에 완공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앞당겨서 올해 말 2024년 4분기에 이 양산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이 공장은 2027년 초 가동이 목표인데 당연히 이게 앞당겨지겠죠. 그럼 이거는 2026년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삼성 SDI 합작 공장 건설에 지금 투자를 박차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21년, 22년에 박차를 가해서 주가 올릴 때 삼성 SDI는 뭐라고요? 남들보다 좀 한 발 늦게 투자를 열심히 몇십 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투자의 결실이 언제부터? 올해 말에서 내년에 쭉 이어진다는 거죠. 어디에? 미국에서. 그럼 생산량, 매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유럽에서도 유지가 되면서 미국의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까 유럽에 그 마이너스 1조는 뭘로 채웁니까? 또 이거 궁금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성 SDI가 누구? 현대차랑 협력하기로 2023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발표는 다 2023년도에 거의 다 발표가 됐고 그 준비한 것들이 25년, 26년, 27년 연속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오는 2026년부터 32년까지 약 7년간 현대차의 차세대 유럽향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어디에? 유럽에. 그러니까 삼성 SDI에게 비어있는 이 유럽의 매출을 현대차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 SDI와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처음일까요? 아시겠지만 현대가 자동차를 하고 있을 때 반도체를 살짝 건드려 봤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하고 있을 때 자동차를 살짝 건드려 봤죠.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는 반도체가 망했고 삼성도 자동차가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안 좋고 안 좋고 하다가 어느 순간 서로 협력하자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약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6세대 각형 배터리를 P6 현대차 유럽 현지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번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유럽 쪽은 일단 현대차로 더 채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북미 공장만 일단 3개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유럽에 양산하는 것도 이미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대감이 큰 상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리스크 해소, 악재 해소, 저기 말하면 나쁜 것들을 다 때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전기차 공장 철의 선반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좀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장 원래 짓기로 한 거 또는 전기차 양산하기로 한 거를 다 좀 줄였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줄였다는 게 뭐예요? 원래 기대감이 이만큼 컸는데 경제가 침체되니까 더 안 팔릴 것 같네. 미안해. 목표치 낮출게. 이게 아니에요. 사람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지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지른 건데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타협을 한 거지. 원래 이만큼이 진짜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경제가 안 따라오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러 놓은 거예요 사실상. 왜 질러 놨습니까?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당장 지금 기대감, 당장 사람들의 생각에 좀 많이 기대를 해줘야 되는데 딴 사람이 100만 대 질렀어요. 옆 사람이 150만 대 질렀어. 내가 여기서 90만 대 질러봐요. 아시겠지만 뭐야? 야 너네만 컨센서스가 왜 그래? 하면서 얘만 주가가 빠져요 분명히. 그럼 뭐예요? 얘가 100만 대 질렀고 얘가 150만 대 질렀으면 최소 얼마? 최소 여기서 120만 대 정도는 질러줘야 지금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 얘네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80만 대요 라고 질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 기대감이 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일리노이주 자동차 공장의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진짜 현실과 타협을 한 겁니다. 포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한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GM도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상태고요. 과하게 계상된 전기차 판매 목표가 정정되면서 실질적인 거품과 리스크를 선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다가 마지막에 미안 못하겠어 보다는 이미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네 할 수 있다며 왜 못해가 아니라 미안 못하겠어 라고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가에 있는 거예요. 원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요. 목표치도 이미 얘네들끼리 자체적으로 낮춰놨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금리 최고치였고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반대로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고요. 이젠 자동차 업종이
환율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수요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미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현실적인 목표치를 구상해 볼 수 있고, 아까 실적 부분에서도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 눌림목에서 우상향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가 지금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 가자 가자 GM 가자 뭐 포드 가자 해가지고 올라갔다 치겠습니다. 많이 못 갔죠. 뭐 정말 많이 올라요. 50% 올랐는데 이때 다른 회사들은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다 막 10배 뛴 곳 애들도 있고 뭐 5배 뛴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비교적 삼성 SDI가 약했다. 여기서는 LG 엔솔도 2배 뛰었습니다. 네, 비교적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다. 근데 이때랑 우리가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당시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 이때는 투자 계획이 없었는데 언제? 지금은 여기서 계획 발표를 했고 이제 계획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이다. 지금부터 25년, 26년 계획이 나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구간 좀 긍정적으로 추세의 흐름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충분히 삼성 SDI 앞으로 좀 성장할 기회가 있는 거 확인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2차전지 매수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추세 반등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자료집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이죠. 무료입니다.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7일, 26일,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